사람들의 얼굴이 밝습니다. 꽃들의 표정도 사랑스럽습니다. 반려견도 오늘만큼은 기다림이 즐겁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를 둘러싼 정원의 힘입니다. 지난 3월 31일 2023 순천국제정원 박람회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2013년 열린 첫 박람회 이후 10년 만에 반가운 재회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순천은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우리가 즐기는 문화가, 우리가 맞이하는 아침이 모두 정원이 되는 마법. 생태도시 순천에 푸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정원에 사는 기분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정원에 초대합니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 흙두루미떼가 상공을 가릅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어느새 순천의 상징이 된 귀한 친구. 올해는 11,000마리의 흙두루미가 순천만을 찾았습니다. 26년 전 흙두루미 70여 마리가 첫 방문한 이후 무려 160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5,0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천연기념물. 흙두루미 70%가 바로 순천만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연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2009년 당시 노광규 순천시장이 농경지의 전봇대 282개를 과감하게 뽑아냈고 그 후로 흙두루미의 개체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두루미가 그 AI 조류독감으로 많이 죽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걸로 피해도 보지만 실제로 많이 죽는 것은 다른 데 있다고 그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전깃줄에 걸려서 많이 죽는데요. 예? 그랬더니 이 큰 새가 내리면서 네네네. 전깃줄이 안 보니까 거기에 상처를 입고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 순천만 논바닥을 봤더니 정말로 전에 모르던 다 보이는 게 전봇대예요. 전깃줄이. 환경에 민감한 희귀조류가 먼저 알아본 생명의 땅. 이는 새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살기 좋은 생태 조건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순천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의 자원.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 눈을 넓혔고 나아가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정원 도시를 꿈꾸게 됩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탄생했습니다.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 위치한 34만 평 부지에는 3개의 정원이 모였습니다. 그해 44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방문했고 1조 6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순천만 정원은 2015년 9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자연유산에 정원이 최초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후로도 순천만 정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꾸준히 늘었고 해마다 500만여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올해 두 번째 정원 박람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어느 때보다 화려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행사 최초로 160m 크기 수상 특설 무대에서 공식 기념행사는 물론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정원의 삽미다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박람회장을 순천만과 국가정원을 넘어 순천도심 전역으로 확장했다는 겁니다. 순천 시민의 삶 자체를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원을 만들 때는 뭐 부차드가든 코이케노프 또 독일에 있는 유명한 정원들 다 봐고왔거든요. 네. 그걸 이제 여기 앉혀야 되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그런 위에서 우리의 환경과 주거 여건과 문화와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정원을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다른 박람회인 게 우리가 창조한 박람회예요.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곳 중 하나, 오천 그린 광장입니다. 대규모 홍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저류지가 사계절 잔디를 잇고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1.2km에 달하는 국내 최장 마로니에 길까지 조성했습니다. 삭막하기만 했던 재해시설은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을 이어주는 푸른 광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평소 차량이 달리던 동천변 강변도로 일부 구간은 광활한 정원이 됐습니다. 길이만 1km에 달하는 그린 아일랜드입니다. 국가정원에서 오천 그린 광장을 이 길을 통해 걸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류지와 동천 둔치, 국가정원이 하나로 연결돼 도시 전체가 정원화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박람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도시 공간을 하나 바꾸어 나가는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순천만, 그리고 정원, 그리고 도시 이 세 개의 축을 보면서 순천만부터 정원까지 정리가 됐다면 앞으로는 도시로 정원을 확산시켜서 이 도시 전체가 생태적인 도시로 되는 것이 목표인 거죠. 순천만 국가정원은 어린아이들의 꿈과 함께 자랐습니다. 지난 2013년 첫 박람회 당시 만든 꿈의 다리. 길이 175m로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을 담은 타일벽지가 특징입니다. 전 세계 16개국 어린이 14만 명의 꿈이 3인치 조각 그림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10년 전 강아지 그림을 그렸던 유치원생은 어느덧 훌쩍 자라 중학생이 돼 수의사의 꿈을 갖게 됐습니다. 뭔가 그래도 지금 꿈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괜찮게 그린 것 같아요. 꿈이 뭔데요? 저 수의사요. 동물을 그렸으니까 동물이 환하게 웃고 있어서 그래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담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꿈의 다리를 기획한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강익중 작가도 정원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잘 자라준 아이들이 그저 대견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소중한 꿈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흐뭇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실 중국, 일본, 뭐 라오스, 그다음에 뭐 베트남도 있고, 홍콩, 뭐 없는 데가 없고, 쿠바도 있고, 뭐 그냥 이제 러시아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자기들의 그 미래를 미리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이들의 그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짜로 타임머신 타고 가보는 거죠. 그들의 미래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들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여기 순천에 그 씨앗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의 10년, 20년에 그들의 꿈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은 그냥 다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꿈과 미래 아니면 어제와 오늘 내일을 걷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남과 북, 동과 서로를 잇는 다리를 걷는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발로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몹시도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어싱길입니다. 어싱은 맨발 걷기를 뜻합니다. 발바닥과 지면이 닿는 순간 우리 몸과 지구가 연결되면서 치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 오천 그린광장까지 총 12km의 어싱길에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순천만 연안과 내륙의 람사르 습지를 연결하는 4.5km 구간은 순천 어싱길의 백미입니다. 제방 안쪽 문경지에는 형형색색 계절꽃을 심었습니다. 사람들은 꽃들이 그려놓은 다양한 이미지와 문구를 감상합니다. 순천의 속살 어디에도 정원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They have done a fantastic job in making it bloom straight for the opening.
So you will see lots of color in it. It's not just about the green, but any color that you can find on earth will be represented in this garden. It makes it very joyous, such an amazing occasion to celebrate spring. 새로운 변화의 바람과 함께 10년 만에 개최된 박람회에 참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중 가장 설레는 걸음으로 도착한 1호 관람객입니다. 진짜 홍학이 그 날개가 있는 새가 날아가지도 안 하고 여기 그 저수지에서 있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만큼 그 좋아서 또 안 날아가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봤고 좀 여튼 앞으로 좀 지금 돼가면 이제 좀 많이 둘러볼 생각입니다. 이번 정원 박람회는 물길로도 연결됩니다. 동천에서부터 국가정원까지 이어지는 국가정원 백길입니다. KTX를 타고 도착한 관람객들은 순천역에서 인근 선착장으로 이동한 뒤 정원 드리모에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단 15분이면 국가정원에 도착합니다. 여기 동천은 고려시대 때 해룡창이라는 창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배가 다녔대요. 그래서 군수물자라든지 일상용품을 물물교환하는 백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2023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이 백길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정원 드리모이거든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순천만 국가정원의 호수정원까지 2.5km 구간을 이 드리모가 다닙니다. 드리모는 정원을 드립니다라는 뜻도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순천의 미래를 드립니다라는 꿈이기도 합니다. 정원에서는 꽃과 나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도 무르익습니다. 생기 넘치는 축제의 계절. 10년 만에 정원을 만끽하러 이만을 아나운서가 놀러 왔습니다.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해요? 뭐야? 민들레. 우리 친구는 핑크색 꽃을 좋아해요? 이야. 세계 국가대표 꽃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중국, 일본부터 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까지 각국의 정원과 문화를 함께 선보이는 세계 정원입니다. 오색 정원의 아름다움에 취해 사진을 찍는 손길들이 분주합니다. 렌즈가 닿는 곳마다 인생샷 명소입니다. 네덜란드 정원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풍차와 알록달록한 튤립이 찰나의 봄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튤립은 4월, 5월 약간 이 중간 사이에 이렇게 피어 있다가 지는 꽃이 오래 가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라. 네. 그래서 커플들이 여기 네,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엄청 많이 찍고. 네. 문화와 예술이 있는 정원은 더욱 풍요롭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정원 작품 경연대회에서 최종 선정된 50여 점의 작품들도 전시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시크릿 가든입니다. 태양광 채광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정원, 빙하 정원, 햇빛 정원, 식물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순천의 산과 물을 입체적으로 담아낸 국가정원 식물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꽃도 많이 피어 있어서 되게 활기찬 것 같고요. 그리고 조경도 많고 사진 찍을 것도 되게 많아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아까는 새로 생긴 식물원에 갔었는데 식물원에 폭포도 조성되어 있고 식물도 되게 많이 꾸며져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동행한 보호자들도 속속 눈에 띕니다. 보호자가 정원을 즐기는 동안 우리의 반려견들은 그들만의 정원에서 자유롭게 뛰놉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반려견은 출입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라는 순천시장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 서비스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서문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는 박람회 기간 동안 휴일 없이 운영됩니다. 특히 아이들을 체격과 성격별로 분리해 케어하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실시간 상태를 알려주니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최상입니다. 순천에 딱히 애들을 데리고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타 지역 반려견 운동장을 찾아다니면서 놀았었는데 그래도 가까운 동네에 반려견 운동장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고요. 그래도 2m 리드줄에 얽매이지 않고 애들하고 자유롭게 놀고 공놀이하고 원반 던지다 보니까 너무 교감 활동이 자주 되고 해서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형견, 대형견 나눠져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안전 물림에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가지고 소형견 견주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장 280개 크기의 잔디밭을 온전히 홀로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순천에선 이처럼 동화 같기만 한 이야기도 현실이 됩니다. 이번 정원 박람회 또 하나의 핵심 콘텐츠 가든스테이 신랑계가 바로 그 비밀의 화원입니다. 가든스테이는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조금 더 색다른 방법으로 정원을 즐겨볼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정원 안에서 직접 숙박을 해보면서 하루를 정원 안에서 살아보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으십니다. 친환경 삼나무로 만들어진 총 35동의 캐빈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정원이 아닌 긴 호흡으로 머무르는 정원. 정원에 삽니다라는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 공간입니다.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달빛으로 반짝이는 동천이의 잔물결이 아름다운 윤슬로. 개울 따라 만발한 계절꽃을 만날 수 있는 호수로. 숲과 나무로 달콤한 바람이 지나는 바람로까지. 붙여진 이름마저 자연 그 자체입니다. 순천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다이닝 코스. 조식과 밤참까지 오직 나만을 위한 특별한 만찬도 펼쳐집니다. 아침에는 맨발로 산책을, 밤에는 명상을 하며 몸과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이 밖에도 정원 속 식물을 그려보는 그릴한개, 식물과 다양한 사물을 채집해보는 다물한개, 정원의 가드너가 되어보는 밭갈란개, 정원에서 야외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잘놀란개까지 다채로운 가든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연색 꽃나무들이 온몸으로 봄을 알리는 낮 시간과 빛으로 물든 정원의 밤까지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모두 지금 순천에서 만나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직접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둘러봤는데요. 사실 오기 전에는 그냥 좀 꽃이 많은 공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직접 와보니까 무언가 단순히 꽃을 넘어서 내 육체적인 독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독소도 빠져나가는 그런 정말 힐링이 되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나시는 분들마다 표정이 너무 좋고 뭐 인사해주세요 하면은 그냥 흔쾌히 인사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원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천과 마찬가지로 지금 정원 축제가 한창인 나라가 있습니다. 라인강과 네카르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친수도시 독일 마나임입니다. 14. April 2023. Heute ist unser großer Eröffnungstag. Wir haben jetzt 2 Jahre lang auf diesen Tag hingearbeitet. Wir freuen uns, wir sind erwartungsvoll. Die Menschen strömen schon zu uns. Sie sehen es gerade, der nächste Bus ist angekommen. Wir hoffen, dass es ein ganz tolles Sommerfest wird bis Oktober für alle Gäste, die überall auf der Welt zu uns kommen, um bei uns die Bundesgartenshow zu besuchen. Sie sind alle herzlich willkommen. 지난 4월 14일 2023 독일 연방 정원 박람회인 분데스 가든쇼. 줄임말로는 부가 2023의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정원 박람회장인 스피넬리 공원과 루이젠 파크 등 2곳의 문이 열리고 관람객들이 현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전 11시에 열린 개장식에는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부가2.3이 도시와 자연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도시의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며 정원 박람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ch hoffe, dass sich möglichst viele hier in Mannheim vor Augen führen lassen, wie Stadtteile eine spürbare Verbesserung von Lebensqualität durch kluges Anlegen von Grünzügen erhalten, wie sich das Stadtklima merklich und nachhaltig verbessern lässt. 독일은 2년마다 한 도시를 선정해 연방정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마나임에서는 지난 1975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정원 박람회로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150년 전통의 독일 연방 정원 박람회는 영국의 첼시 플라워 쇼, 프랑스의 쇼몽 가든 페스티벌과 더불어 세계 3대 정원 박람회로 꼽힙니다. 부가2.3은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꽃과 정원, 다양한 문화축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Die Bundesgartenschau findet in Deutschland alle 5 Jahre statt und ist eine Leistungsschau des deutschen Gartenbaus. Sie bringt den Menschen die Produktion und die Bereiche des Gartenbaus näher. Sie trägt wesentlich dazu bei, dass sich Städte innovativ entwickeln können und dass der Gartenbau Teil der Zukunftsstrategie der Entwicklung von Städten wird, insbesondere mit dem Bau von Bäumen, mit Grünzügen, mit Natur in der Stadt trägt die Bundesgartenschau dazu bei, dass die Menschen besser atmen können, dass die Tiere und Pflanzen besser leben können und dass sich die Qualität des Lebens in Deutschland verbessert. 순천만에 흑두루미 친구들이 있다면 마나임 박람회장에는 천연기념물 황새가 날아다닙니다. 1983년도에 한 쌍의 황새가 처음 와서 지금은 24쌍까지 늘었고 80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가 도시를 신뢰한 겁니다. 이처럼 독일 마나임은 우리 순천과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첫 번째 박람회보다 훨씬 완성도 높은 박람회로 재탄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마나임 정원 박람회장은 1975년 첫 박람회가 열렸던 루이젠 파크를 리뉴얼하고 강 건너 군사부지였던 스피넬리 구역을 새롭게 꾸며 기존 박람회장보다 2배 더 넓게 확장해 만들었습니다. 녹지 공간이 도심 속으로 자연스럽게 파고든 겁니다. Bundesgartenschau, diese erste Bundesgartenschau, die fand nicht hier statt, sondern in Mannheim Luise-Park und Herzog-und-Ried-Park. Das sind 2 große Parks in Mannheim. Und jetzt ist ja was Neues erfunden durch diese Kasernegelände. Und das ist sehr gut gelungen bis jetzt. Und natürlich wollten wir gleich beim ersten Tag dabei sein. Und da wir in der Nähe wohnen, kommen wir öfters her und haben eine Dauerkarte. 새로 조성된 스피넬리 부지는 원래 미국 공군이 운영하는 독일의 군사기지였습니다. 지난 1945년 미국 공군 군사력 유지를 위해 설립됐으며 유럽과 중동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가2.3 조직위원회는 스피넬리 박람회장을 조성하면서 군사기지 건물과 철도 시설을 헐지 않고 그대로 재활용했습니다. 군수용품을 보관하던 창고는 꽃 전시장과 카페로 재탄생했고 철도 선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The Isen Park, obviously, you have like a lot of playgrounds for kids, and yeah. And if you like put all of that together, Luisen Park and Spinelli area, that's quite. I think it's quite nice, the combination. 구시대적인 군사 유물은 예술 작품으로 승화됐습니다. 마나임시의 예술가인 필립 몰락은 낡은 군사용 건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부가2.3에서 눈여겨봐야 할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 관심사인 기후, 환경, 에너지, 식량 안보를 주제로 정원을 꾸렸습니다. 부가2.3은 4가지 주제를 통해
전 세계에 미래 핵심 가치를 알리고 도시와 자연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Also das hing eigentlich auch zusammen, einerseits mit der Industrie, mit den Verschärfungen der Abgasgesetze, anders auch dann bei dem Thema Abgasgesetzgebung bei den Autos, Katalysatoreinführung. Und in den 70er Jahren, noch in den 70er Jahren war die Luft hier so schlecht zum Teil, da hat man das einem richtig angemerkt. Wenn man hier als Mannheimer ins Umfeld gekommen ist, ich war dann beim Arzt im Odenwald auf dem Land, der hat in meinen Hals geguckt, hat er gleich gesagt, der kommt aus Mannheim. Luft ist so schlecht. 독일 항공우주국인 DLR이 참여해 자율주행 차량을 선보이는 모습에서는 기술 강국다운 면모도 뿜어져 나옵니다. 부가23은 만하임이 기후보호 선도도시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미래도시의 모델을 선보이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Der hier entstandene Naturraum ist Teil eines durchgehenden Grüngürtels Mannheim, der Freiräume und Biotope verbindet. Zugleich haben wir Raum geschaffen für neue Radwegeverbindungen und neue städtebauliche Entwicklungen, die zeigen, wie andere Baumaterialien, innovative Wohnformen und eine kluge Kombination von Dichte und Freiraum eine dem Menschen und der Umwelt gerecht werdende Zukunft gestalten lassen. 스피넬리 부지 강 건너편 정원 박람회 장인 루이젠 파크도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새들을 위한 동물원, 양봉과 결합한 정원, 승마 체험까지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루이젠 파크와 스피넬리를 한 번에 이어주는 케이블카도 생겼습니다. 이 케이블카는 이곳 루이젠 공원과 새로 조성된 스피넬리 박람회장 사이 1.2km 거리를 8분 만에 이어주고 있습니다. 8분의 여정 동안 관람객들은 만하임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Mit der Seilbahn. Schön, schön. Wie im Urlaub in den Bergen. So Österreich und Schweiz gibt es ja auch solche Bahnen. Nur natürlich höher. 개막식과 함께 정원관리사 경진대회도 열렸습니다. 청년들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예비 정원사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약 7시간에 걸쳐 갈고 닦은 조경 기술을 펼쳤습니다. 네로라 하는 수많은 기업들도 젊은이들의 열정에 힘을 보탭니다. 정원이 지닌 힘을 기업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Ja, also wir bekommen sehr gute Unterstützung durch Sponsoren, weil das Thema Ausbildung und einen Beruf zu erlernen in Deutschland eine sehr hohe Bedeutung hat. Und die Sponsoren finden es gut, wenn sie verknüpft werden mit diesem Wettbewerb, wo hier die besten Azubis aus Deutschland antreten. Und wir haben als Branche Garten- und Landschaftsbau eine sehr, sehr gute Verbindung auch mit den Steinlieferanten oder anderen Beteiligten. Und dieses Ziel, eine gute Ausbildung zu machen, das finden alle gut.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울을 보는 듯한 만하임에는 우리가 배우고 가꾸어 나가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부가 2023은 8년 전 박람회 유치를 결정지은 뒤 6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독일 대통령이 참석했고 800여 명의 관광객들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시간으로나 국민적 관심으로나 큰 공을 들인 박람회입니다. Mein Name ist Lutze von Wurmp und ich bin der ehrenamtliche Präsident des Bundesverbandes Garten-, Landschafts- und Sportplatzbau. Wir sind Teil der Trägergemeinschaft dieser Bundesgartenschau, die ausgerichtet wird von der Stadt Mannheim als einem Teil und der Deutschen Bundesgartenschau-Gesellschaft, deren Mitgesellschafter wir als Landschaftsgärtner sind. Dieses Gelände hier war ja ein ehemaliges Kasernengelände und ist der Stadt Mannheim zurückgegeben worden als Konversionsfläche. Und die Idee hierhinter war, die gesamten Baracken, die hier gestanden haben, dieses ganze Gelände war voller Hallen, man kann sich das nicht vorstellen, zu räumen und daraus eine Frischluftschneise vom Odenwald, der hier hinter uns ist, in das Stadtzentrum der Stadt Mannheim zu bauen. Dazu gibt es da hinten diese großen Wiesen und auch dies hier wird später Wiesenbereich. 박람회가 끝난 뒤
개최 장소를 시민공원으로 남기는 것은 독일 정원 박람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부가이산 이후에도 이곳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린 공원이 됩니다. 아이들의 놀이시설은 물론 정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자연과 어우러진 조형물을 곳곳에 배치해 완벽하게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Dieser Teil hier ist der sogenannte Gartenschauteil. Da, wo man sagen kann, das ist eben nicht nur eine grüne Fläche, sondern auch ein Kulturevent. Hier werden Veranstaltungen stattfinden, hier werden Gärten gezeigt, dort vorne. Hier werden Klimabäume gezeigt, 2023 Stück, die später einen neuen Standort in der Stadt bekommen werden. Ganz wenig von dem, was hier ist, wird weggeworfen, sondern das Allermeiste wird an anderer Stelle wiederverwendet, genauso wie sehr viel von dem, was hier war, wiederverwendet werden will. Die Idee ist, eine der nachhaltigsten Gartenschauen zu schaffen, die es je gegeben hat. Nachhaltigkeit versteht sich ja als ein Teil der Folgen des Klimawandelschutzes unserer Städte. Hochwasser, große Hitze im Sommer, große Trockenheit im Sommer, dabei aber eben immer noch Winter und Nässe im Winterhalbjahr. Das Ganze miteinander zu verbinden und zu zeigen, was möglich ist. Dazu dient diese Gartenschau. Tú me regalas la gloria a través de tu mirada, me conviertes en domingo cada día de la semana. Tú me llevas hasta el cielo y en una estrella fugaz me entregas el mundo entero al son de un cascabeleo, al son de los cascabeles. 이번엔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갑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물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으뜸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이자 그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야심작으로 고딕 성당의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도 가우디의 독창적인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882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140년이 넘게 건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높이가 172m에 이를 예수 그리스도 탑을 포함한 대성당 건축은 가우디 사망 100주기인 2026년 마무리됩니다. 가우디 투어는 전 세계 관광객들의 필수 여행 코스입니다. 온종일 가우디의 작품만 따라다녀도 바르셀로나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가히 가우디의 도시로 불릴 만한 풍경입니다. 가우디가 유명한 이유는 그가 아마 괴짜이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를 대표하는 단어가 천재 건축가라고 있는데요. 모든 건축가들이 다 공부를 잘 하시고 건축에 진심이신 분들이 많으셨겠죠.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도 아직까지도 가우디를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하고 찾고 회자되는 이유는요. 가우디가 그 동시대에 살았을 때 조금 더 괴짜라고 표현되는 건축가가 지금 와서는 특별해지지 않았나 합니다. 그런 특별해지는 가우디를 나중에 만나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처럼 가우디의 도시로 명성이 자자한 바르셀로나 거리가 새로운 작품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가우디의 작품처럼 화려하고 경이롭진 않지만 소소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마치 하나의 그림을 펼쳐놓은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자리한 벤치와 놀이터,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보하고 아이들이 천진하게 뛰노는 모습이 도심의 평화로움을 불어넣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바둑판을 연상케 하는 격자 무늬의 공간, 바로 슈퍼블록입니다. 취재팀은 카탈루냐 정부 청사를 직접 찾아 슈퍼블록 정책을 5년 넘게 담당하고 있는 바바라 국장을 만났습니다. 슈퍼블록은 가로 3개와 세로 3개, 모두 9개의 블록을 정사각형 모양의 커다란 블록으로 지정한 구역입니다. 가로 세로 400m 길이에 약 5-6천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The Superblock plan dates back from the 1990s,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s an idea to
gain space in the very dense and compact city of the enlargement of Barcelona, the Eixample neighborhood, to gain space for greenery and for pedestrians, getting cars out of the city. So the idea was the basic idea is to create out of the grid of the Eixample, to create blocks of 3 by 3 blocks and only allowing cars to go 1 every 3 streets in every direction. And then gain the interior spaces for greenery, for playgrounds, and for pedestrians and biking spaces. The way to implement this has gone through different phases, and today, in the last 4 and 8 years, we have made a version of the superblock strategy, which is transforming, instead of superblocks, making green access in this grid. So we have selected a few of these streets and transformed them into green access. This means that it's a one street without sidewalks and with more greenery, with just pedestrian friendly, and with cars would only be allowed for neighbors and for last mile delivery or for emergencies. So this implementation, right now we implemented 4 axes and 4 squares in the crossings of this axis, and they are right now under construction. You can see that in Barcelona. They are meant to be finished by the month of May. And we have gained quite a few surface for green spaces, also to make the pavement more permeable to avoid flooding. That's another of the strategies. And we have a plan for 2030 to create up to 30 of these green axes in the city. 내부 도로에는 보행자, 자전거, 블록 내 거주민의 차량, 응급 차량만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거리의 우선순위를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순으로 만든 혁신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로 인해 블록 내 거리들은 차량 통행로가 아닌 온전한 주민들의 것이 됩니다. 통행이 허가된 차량이라도 속도는 시속 10km에 불과합니다. So the impact of the superblock, before implementing the superblock at the Eixample, we did some tests in other neighborhoods. So we learned with tactic. We did some superblocks only with painting on the street, not permanent, in order to test how it was working. So as anything in the dense and compact city, you have people in favor and people against. So the good transformation is that you gain space for walking. Some of the streets are more peaceful. You have greenery. But also you have rising prices in the housing market. And those streets are automatically gentrificated, and the lower floors, the ground is used only for restaurants and bars. You have terraces which create noise, and the neighbors complain that they have too much noise on the street at night. So on the other hand, the other streets that don't have the green access, they have more cars, because the problem is that we haven't been able to get cars out of the city at the metropolitan scale, which is something we are still working with the Metropolitan Area Authority to improve the public transportation, so we have less cars crisscrossing Barcelona during the day, which is the main problem of pollution. So you have some streets complain because they are not green, so they get more traffic. Some streets complain because they are green, but there's rising prices. Also, some of the commerces at the street level complain because they have difficulties to access their commerce or their hotels at the street level. So there's winners and losers, and there's not everybody's happy. 바르셀로나는 2016년 포블레노를 비롯해 9개 시범 지역에 적용한 슈퍼블록 2020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뒤 이제는 이를 도시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슈퍼블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전통시장인 산탄토니 마켓을 중심으로 형성된 또 다른 슈퍼블록입니다. 사거리 모두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우선시되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슈퍼블록의 핵심은 녹지축의 교차점에 조성되는 광장에 있습니다. 녹지축 교차로를 확대하면서 거리는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광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도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녹지축 교차로에는 광장을 조성하고 순환 도로망도 3가지로 늘렸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처럼 새로운 슈퍼블록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공평한 공공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리를 차를 위한 용도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고 사업을 하도록 장려하고 더 쾌적한 공간으로 바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Las superillas de Barcelona son algo increíble porque te permiten vivir la ciudad sí, tranquilamente como personas y no pensando en el ruido, en el peligro que hacen los coches. En estas calles donde estamos antes pasaban los coches todo el tiempo y ahora, bueno, realmente es un lugar de vida donde podemos estar con las niñas jugando, pasándola bien, sin pensar en el peligro. Es un lugar de vida, digamos. Entonces afecta al cotidiano, al día a día positivamente. 바르셀로나 22앳 혁신지구입니다. 이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오래된 공업지역인 포블레노 지역의 공업 코드 22앳에서 따온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과거 바르셀로나는 섬유 산업이 번창했던 공업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쇠퇴한 방직 공장을 지식 기반, 산업, 교육, 주거 등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혁신지구로 탈바꿈한 혁신도시로 현재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한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Actually, most of the planning of the City Council is aligned to the 2030 horizon, which was established by United Nations at the 2030 agenda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e have many plans for education, for health, for resilience of the city, and also for the economy of the city, which is called the Barcelona Green Deal, which is a 2030 horizon. And it's a plan that combines the strategy to transform and reactivate the economy of the city with transformation, urban transformation of some areas of the city. And we also have the Superblock strategy that also has a 2030 horizon. So we have different planning going on with a 2030 horizon. And basically the goals are to move Barcelona to the twin transition, which is both the ecological and the digital transition. 현재 이곳에는 아마존, 페이스북, 위워크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 8,200여 개의 기업이 들어서 있고 약 9만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혁신지구 내 기업 사무실에는 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습니다. 포블레노 중앙에 큰 공원이 있었지만 고속도로가 주위를 둘러싸면서 사실상 버려졌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해 광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마음껏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와 고속도로는 과감하게 지하화했습니다. 고속도로 지하터널 제한 속도는 30km에 불과합니다. 거기다 중간에 유턴도 불가능해 길을 잘못 들어서기라도 하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들에게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Hombre, que haya más zonas verdes es bueno y más árboles. También ayuda a combatir la contaminación y, según decían, baja la temperatura de la ciudad si hay más zonas verdes. Pero bueno, hace falta también un buen mantenimiento de esas zonas verdes. Hay zonas de Barcelona que están perfectamente cuidados los parques, inmaculados, y hay zonas de Barcelona que parecen un descampado. Es que Barcelona es muy grande y parece ser que para el ayuntamiento hay ciudadanos de primera y ciudadanos de segunda. Entonces no es lo mismo vivir en la zona alta, que los parques son maravillosos, que vivir en zonas más humildes. 바르셀로나 도심에서는 자전거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수년에 걸쳐 자전거 도로를 추가하고 차량 속도를 제한하며 자전거 기반 시설을 구축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시 자체에서는 공유 자전거 바이싱을 운영하며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바이싱은 한 대당 하루에 10번 이상 이용될 만큼 그 인기가 높습니다. 총 519개의 자전거 정류장을 통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내 자전거 도로의 총 길이는 240km로 약 13만 명의 이용자와 매달 120만 회의 이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으로 도로 소음, 공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Andar en bicicleta en Barcelona es súper bien. Además de que te ejercitas, hay muchos carril bici que te puedes mover por toda la ciudad y minimizas la contaminación además, porque te estás ejercitando, disfrutas del clima, de la ciudad, puedes recorrer sitios donde no puedes andar en coche y la verdad va súper bien andar en bici en Barcelona. 코로나19 대유행은 보행자 중심의 도시 리모델링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상업적으로 활동적인 도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자동차 도로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도시 일부에서 시작된 슈퍼블록은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2030년까지 바르셀로나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카탈루냐 광장의 남쪽, 해안가로 이어지는 람블라스 거리입니다. 바르셀로나 구시가지의 중심이자 가장 넓은 보행자 거리로 가로수가 늘어선 1.2km의 길은 산책하기에 그만입니다. 콜럼버스 탑이 인상적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에게 있어 콜럼버스의 신대륙 개척은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슈퍼블록 프로젝트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 한 번 신대륙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And the superblock strategy is aligned with the interest of many cities in the world. We have common problems with rising heat island effect, with pollution in the streets, with too much car occupation of the streets. So many cities are looking at other cities right now. We have a great networks of cities talking to each other. And Barcelona has been quite brave in implementing these strategies. And I think that's why people are interested in what Barcelona is doing with the superblock strategy, because it's very much aligned with the needs of most of the cities today. 기후위기,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가 화두인 시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단순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순천시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총 사업비 1,30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 정원화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순천시의 탄소 흡수원은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한 그린 카본과 순천만 갯벌의 블루 카본으로 나뉩니다. 순천시는 도심 곳곳을 녹지화하고 갯벌 생태계를 복원해 시 전역을 그린 카본 정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Garden culture is important for the people. I think for many reasons, for health, for the mental health, and also to have the opportunity to enjoy the life. Because thanks to a beautiful garden, I'm sure that every people in the world can enjoy the life more than normal. And have the opportunity to have such a beautiful garden like this, just nearby the city center of a beautiful city like this. I think it's something really important for the human beings and for the citizens of the city and for the citizens of the world. 또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 생산 유발 1조 5,926억, 부가가치 유발 7,156억, 2만 5천여 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도권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남해안 벨트의 허브 도시, 순천의 미래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이제는 정원이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에 이제 내가 정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모든 것들이 재충전되면서 또 힐링이 되지 않는 정원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원을 이번에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 정도 넓이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센트럴파크 조경 설계가 옴스테드의 말입니다. 자동차와 아파트의 홍수 속에 사람은 지워진 지 오래.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 도시는 오직 정원 안에만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벽돌 한 장을 더 높게 쌓아 올릴 때 순천은 정원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선한 용기가 그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됐습니다. 우리의 작은 결심 한 그루가 모여 도시 전체가 아름드리 동산을 이루는 녹색 미래를 꿈꿉니다. 화폐 단위로 계산할 수 없는 미래의 자원, 정원의 가치. 오늘 순천에서 그 가치를 삽니다. 우리는 정원에 삽니다. I won't let you go.